우선 우리 작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은 오늘 10시부터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 나가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는데요. 모두 140명이 참여를 합니다. 청와대에서 준비한 시간은 100분이에요. 100분 토론. 100분. 저는 100분에 안 끝난다. 100% 넘을 것 같은데요? 100%는 넘는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할 얘기가 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이정주 기자도 할 얘기가 많고. 많죠. 각자. 진짜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꼭 좀 다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제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이 저 부분에 대해서 예고를 했는데 세제랑 공급 부분은 조금 청사진이 어떻게 나올지 네. 한번 논의든 의견 수렴이든 네.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공급. 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닭공. 네. 닥치고 공급이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에 특히 청년 2030 청년들이 그렇죠.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그리고 좀 주택의 질이 좋아야 된다. 그렇죠. 하여간 우리 동네에서 제일 먼데. 하여간 버스 2번씩 타야 돼. 마을버스 2번 갈아타고 지하철 타고 회사 오면 벌써 지쳐가지고 그렇죠. 책상에 앉기가 싫어요. 그렇죠. 땀이 막 나고. 네. 요새 같은 때 얼마나 덥습니까? 비 오고. 그렇게 하면 직주 근접 못 하고 뭐 네. 1시간 이상씩 무슨 과학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직주 근접은 마지노선이 한 23분이래요. 23분. 네, 도어투도어로. 예. 그게 넘어가면 이제 지치기 시작하고. 23분 있을까요? 다 대체로 1시간 정도 잡아야 되지 그렇죠. 않나요? 예. 근데 그만큼 서울이 과밀화돼 있고 이게 메가시티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을 옮기든 네. 그러니까 직장을 옮겨버려. 직장을 여러 군데 그러니까 부도심처럼 부도심. 네, 그렇게 예. 배치하든 수도권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 런던이나 파리 이런 나라들 보면 그런 네. 나라들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권역을 만드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보면 직장 권역이 3개예요. 네. 광화문, 네. 여의도, 여의도, 강남.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축을 통해서 맞아요. 그래서 마용성, 그렇습니다. 마용성이 광화문하고 예, 마포 쭉. 붙어 있잖아요. 예. 네, 그 부분. 예. 그리고 서초 강남 송파는 강남에 직장이 많기 때문에 네. 그쪽 이제 경기도 동탄까지 Y축이 발달하게 되거든요. 근데 서울의 서남부, 네. 그러니까 금천 이쪽 아래는 직장이 없어요, 별로. 없죠. 목동은 학군일 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분산이 잘 안 돼요. 그다음에 강북은 없어요, 직장이 아예. 그렇죠. 예. 종로에서 끊겨요. 그렇죠. 예. 북동 쪽은 이제 아예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적절한 이제 직장 분배와 그 직장의 어떤 위치 네. 그런 문제 이제 이건 물론 장기 프로젝트예요. 근데 그런 부분하고 직주 근접을 결국은 주에 우리가 주만 지금 옮기려 하는데 직을 옮길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으로. 그렇죠. 계속 네. 직장을 중심으로 돌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 중심에 분포된 이 부도심화는 네. 픽스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 같아요. 요새처럼 디지털 시대에 회사 꼭 출근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공유 오피스 같은 거가 동네에서 있어서 그렇죠. 그냥 슬리퍼에 반바지 입고 가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꼭 회사에 회의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출퇴근 체크 이런 것도 할 수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AI 시대에 우리가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각 회사나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해야 되는 그렇죠. 일은 어쩔 수 저도 없지만 원격으로 하면 육개장을 못 먹기 때문에 직접 나오고 그렇지 있습니다. 육개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나와야 되는 이런 측면은 있지만 안 그런 업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이정주 기자님은 초고가 주택의 기준 얼마 이상이면 초고가입니까? 그게 좀 애매하긴. 저는 사실은 그 예전에 그 민주당 송영길 대표 때인가 네. 했던 종부세 기준이 있어요. 이제 세제라는 건 원래 가격하고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건 맞는데 네. 얼마가 기준이 되냐 이렇게 하면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눈대중으로 하는 거라서 잘 네. 모르죠. 저는 상위 2% 정도? 상위 2%. 네, 그러니까 퍼센트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상위 2%. 네, 어차피 공시지가든 네. 현재 뭐 실거래가 있잖아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실거래가가 기준이죠, 당연히. 네. 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이제 공시하는 거니까 KB 금융 그 주택금융 통해서 시세를 뽑은 다음에 네. 그게 1%도 좋고 뭐 2% 좋은데 한 2% 정도 상위에서 잘라서 네. 그걸 기준으로 매기면 어떨까 싶어요. 원래 종부세도 이제 그렇게 매겼었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국무회의 할 때 라이브 폴 대통령께서 돌리셨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30억, 20억. 그러니까 이게 서울 수도권에 생각하는 금액과 이거를 전국으로 쫙 늘려가지고 지역까지 하면은 지역에 계신 분들은 20억만 해도 이거 큰 비싼 집이다. 그때 그 초고가다. 20억이 공시지가 기준이죠. 실거래가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 공시지가로 하면 더 떨어지잖아요. 더 떨어져.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서울의 거의 모든 주택이 그러면 종부세 대상이다. 그럼 레인지가 많이 잡혀요. 그쵸. 예, 그걸 예. 실거래가로 20억 잡아버리면 예. 사실 2%가 아니라 예. 한 10%까지 잡힐걸요 상이 5에서 그쵸. 10% 사이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공급 대책 관련해서 이제 닥치고 공급이다라고 하는데 어디에다 지을 거냐. 그게 서울시하고 조금 알력도 있는 것 같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투리 땅이라도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윤석열 때 공급량이 너무 부족해서 이거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걸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경마장, 용산, 그렇죠. 뭐 여러 군데가 지금 그 태릉 뭐 이런 등등 여러 군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최적지로 꼽을 만한 데 있으세요? 뭐 이거는 저도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막 엄청 전문가는 아닌데 네. 이 문제가 이제 그 장 선배님도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부터 벌써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한 8년간 토론해왔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2016년부터 검찰 개혁만큼 길게 토론했어요. 부동산, 예. 검찰 개혁, 그 교육 개혁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예. 서민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네. 그런 어떤 생활의 문제라서.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고 이제 들어본다는 거는 그분들하고 단순히 말을 많이 듣는 게 아니라 네. 일종의 질답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질문하는 기자니까 그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어떤 계속. 분은 용산에 LH가 뭐 만들면 됩니다. 그럼 그게 몇만 원 들어가나요? 그거 되나요? 나중에 1인 가구 외에도 더 많은 소위 말해서 오히려 그 LH를 용산에 꼭 지을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청년들에게 1인 가구 뭐 18평 이런 거 말고 네. 더 용산이니까 더 비싼 기회비용 있잖아요. 네. 그거를 돈 있는 사람들이 팔고 그 재원으로 꼭 용산은 아니어도 네. 딴 데 지는 건 안 됩니까? 뭐 이런 식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여러 전문가 만난 결과 저의 그 해답은 대출 세제의 공급을 다 써야 되는데 공급만큼은 서초 강남 송파에 몰아서 지어야 되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만 지으란 게 아니라 거기가 1순위란 거예요. 네. 왜냐면 여기가 가격을 리딩하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급량을 늘려서 내려야 된다. 그렇죠. 먹이사슬로 보면 여기가 흰머리 독수리거든요. 그래서 꼭 끝단을 잡아야 돼요. 먼저. 끝단을 잡으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엄밀히 말해서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이 입지라는 거는 사실은 입지의 층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포나 성동이 정말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서초 강남 송파의 가격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윗단을 잡으면 아랫단은 같이 내려와요. 네. 예, 이게 잠실이 서초 강남 송파를 뛰어넘는다? 그 잠시 그럴 뿐이지 불가능합니다. 네. 전체 추세로 보면. 예,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것, 그러니까 냉정하게 시장 경제상 네. 사람들이 사고 싶고 사람들이 몰리는 수요를 여기에다가 충족을 해줘야 돼요. 공공임대를 거기다 넣어야 된다? 뭐. 그러니까 강남 쪽은 저는 공공임대도 일부 괜찮지만 네. 일단은 강남에다가 무한 공급, 그러니까 무한 공급의 정신으로 넣어야 돼요. 무한 공급 어떻게 그러니까 어디다가 무한 공급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조금 돈키호테 같은 발상이 예, 제 생각이니까 저는 그래 봐요. 압구정 뭐 현대 아파트 재개발한다. 예. 그러면 거기 5층짜리 아파트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분담금을 분담할 그 재정이 있어요. 예. 5층짜리인데 이거를 예를 들면 38층으로 올려. 그러면 싫어요. 나는 5층짜리에 그냥 네. 우리는 우리 돈 낼 테니까 5층에서 10층만 해주세요. 내지는 5층에서 5층으로 해주세요. 그냥. 예. 원래 층을 많이 올려야 용적률을 올려야 다른 사람들이 그 건축 비용을 부담하게 되잖아요. 네. 통상은 그런데 찐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환경에 복잡되는 게 싫어. 내가 내 돈 낼 테니까. 지금 원래 재건축하면 뭐 38층까지 올리면 1억씩 내라 그런다. 네. 근데 5층까지 하면 10억씩 내라 그래. 10억 낼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저는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 거 다 꺾어야 됩니다. 네, 이거는 공공의 지대라는 것은 단순히 인허가 사항도 있지만 네. 그 강남의 인프라는 강남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국가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강남만 8차선, 강남만 도로도 좋고 치안도 좋고 이 동심원 그리잖아요. 그렇죠. 지하철이 가장 많은 동네가 강남이에요. 네. 예전에 그 오신환 의원이 그 자료대서 제가 그 네. 방에 물어봤었는데
점을 찍고 컴파스로 돌리잖아요. 네. 지도를. 네. 여러분 서울시 지도 펴고 한번 돌려보세요. 그 같은 5cm 컴파스 안에 제일 많은 역이 들어온 동네가 강남 도곡동이에요. 도곡동을 중심으로 돌리잖아요. 네. 모든 호선이 다 들어와. 가깝다는 거죠. 네. 근데 관악이나 네. 금천 돌리잖아요. 네. 지하철 2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김포 이런데 제가 취재해 보면 네. 뭐 김포가 서울된다 막 이래가지고 제가 김포 취재했었는데 그 골드라인. 네. 그 골드라인이 진짜 죽어나가요. 그쵸. 그 차량이 어떻게 그렇게 설계를 했나 몰라요. 두 량을 가지고 네. 이제 서울에 출퇴근하는 건데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딸 매일 기절한다. 그 전철 타고 아침마다 지옥철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 교통 편의가 강남을 중심으로 그쵸. 되어 있다. 그럼 거기에도 더 높게 지어서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의 그 부자들의 욕구만 채워줄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늘려야 그래서 된다. 무한 공급의 정신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냥 이건 국가 정책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자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뭐 이게 징벌하고 괴롭히가 이게 아니라 국가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인프라는 국가가 해준 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랬기 때문에 그 입지 개발이나 교통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본인 돈이 아닌 국가가 네. SOC가 해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 뭐 이거를 5층짜리 세우는데 뭐 38층 세우고 이렇게 하는 문제를 요 정도는 전 타협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다고 거기다가 무슨 SMR 원전 시설 짓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기피 시설을 지어서 네. 가격을 다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문명 사회에서 할 짓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층수를 높여서 네. 그들만이 노리는 나는 앞에 다른 빌딩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강남을 떠나시면 돼요. 그것까지 국가가 들어줄 이유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네. 일종의 무한 공급 정신으로 이거를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이런 것도 좀 풀어가지고 뭐 극단적으로는 좀 홍콩식인데 공급을 많이 넣어야 돼요. 네. 정확히 말하면 공급을 많이 넣겠다는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시장에.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영리하기 때문에. 네. 예. 우리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에르메스가 에르메스인 이유가 명품 중에 여성분들 네. 물건 안 팔아요. 네. 그러니까 에르메스는 돈 있어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요. 왜? 네. 들어오면 에르메스에서 그 전에 샀던 구매 이력이 있어야 돼요. 스카프라도 하나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약간 배블론 효과처럼 이 사치제가 공급 통제를 통해서 더 희소 가치를 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지금 강남이 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깨야 된다. 그렇죠. 예. 이 전월세 대책도 사실은 굉장히 청와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야 지난 봄에 이사하려고 했는데 전세가 하나도 그쵸. 없어.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있을 때는 전월세 대책도 반드시 같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도 좀 논의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